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간밤에 애플이 아이폰 새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첫 아이폰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 오늘 뉴스 포인트는 관련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점심 먹을 때 보니까 이 휴대폰 대리점들이 벌써부터 아이폰을 예약하라고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애플이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열어서 아이폰 16 이제 시리즈 등 이제 최신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네네. 아이폰 16 시리즈는 이제 6.1인치형 이제 기본 모델과 6.7인치형 플러스, 이제 고급 모델인 6.3인치형 프로와 이제 6.9인치형 프로 맥스로 구성이 됩니다. 기본 모델하고 플러스 사이즈는 이제 작년과 같지만 프로와 프로 맥스는 디스플레이가 좀 더 커졌어요. 그런데 베젤, 테두리를 줄여서 기기 전체 크기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가격을 보면 달러 기준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아이폰 기본 모델은 $799, 플러스는 $899, 이제 프로는 $999, 프로 맥스는 $1199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이 기기 옆쪽으로 버튼 모양의 이 카메라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버튼만 눌러서 카메라를 또 실행할 수도 있고, 사진 확대 및 축소, 노출 등도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급 모델에 4,8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이제 5배 광학 줌, 이제 망원 카메라 등이 장착되는 등 카메라 기능도 상당히 강화가 됐고요. 이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인데 네. 무엇보다 인공지능이 탑재됐다는 점이 가장 눈길을 끕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아이폰에는 애플의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가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애플이 자체 개발한 최신 칩을 장착했습니다. 네. 이들 칩은 이제 전작 대비 최대 2배 빠른 속도로 머신러닝 학습을 할 수 있고요. 전력은 30%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애플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아이폰 16 시리즈는 이제 처음부터 16이요. 16 시리즈는 처음부터 AI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이용자가 급하게 날려쓴 메모를 이제 AI가 다듬어서 세련된 초대장으로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원하는 이모티콘을 생성해주고 독창적인 이미지도 만들어줍니다. 물론 녹음과 번역은 물론 이제 수많은 사진 가운데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는 사진을 찾고 싶을 때 이제 기억나는 묘사를 타이핑을 하면은 그 사진도 찾아주게 됩니다. 매일 편지함을 또 빠르게 읽고 요약본도 제공하고 임박한 약속 등 이제 중요한 내용은 또 가장 상단에 또 표시해주기도 하고요. 네. 스마트폰이 인공지능을 만나면서 그야말로 한 단계 더 스마트해졌는데 맞습니다. 이 애플의 음성 비서인 시리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요. 네, 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말이 끊겨도 이용자의 언어를 이해를 하고 이제 답을 제공하고요. 이용자 질문의 단계별 방법도 또 안내를 해줍니다. 이용자가 카메라 컨트롤, 아까 말씀드린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지나가는 식당의 어떤 영업 시간이라던가 후기도 알려주기도 하고요. 전단지 이벤트를 캘린더에 또 추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은 다음 달에 이제 베타 버전으로 영어로 우선 이제 제공이 돼요. 우리말은 지원이 안 됩니까? 그러게요. 여기 애플은 이제 내년에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더 많은 언어를 지원할 예정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계획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새 아이폰은 오는 13일부터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해서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등 59개국에서 사전 주문할 수 있고요. 20일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장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새 아이폰 1차 출시 국가에 포함된 건 또 이번이 처음이고요. 또 이번 행사에서 이제 아이폰 말고 애플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도 새 시리즈가 공개됐죠. 맞습니다. 애플은 이제 출시 10년을 맞은 이제 애플워치를 개편해서 전작 대비 한 10%가량 얇아진 애플워치 10 시리즈도 공개를 했는데요. 알루미늄과 티타늄 케이스를 이용해서 기존의 어떤 무게보다 10%에서 20%가 줄었고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9% 커졌습니다. 30분 만에 최대 80%까지 충전이 가능하고요. 50m까지 방수가 되는 등 이 피트니스 기능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 헬스 기능도 강화가 됐는데 이제 수면 무호흡증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어요. 애플워치 10은 이제 워치 운영 최대 10일을 통해서 보다 개선되고 맞춤화된 건강 및 피트니스 관리 기능을 또 제공을 하고요. 애플은 또 이와 함께 3년 만에 이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을 또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이제 고급 기능만 들어가던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기본 모델로도 추가를 했는데요. 이
에어팟 프로 2에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보청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네, 아이폰에 이어서 애플워치와 에어팟까지 이제 다양한 신기술들을 선보였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번 행사가 기대에 조금 못 미쳤다라는 평가도 나온다고요. 네, 이 아이폰 16은 예전 기기들과 달리 AI 기능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모아지긴 했는데요. 이전 모델들이 어떤 성능 개선이라던가 하드웨어에 초점이 맞춰진 건 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는 이 AI 기능을 가능하게 할 이제 소프트웨어가 주목을 받은 것인데요. 이쪽에 또 중점을 맞추고 애플이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아이폰 16에 AI 기능이 온전히 탑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아이폰 16 판매에 이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또 보고 사겠다 이런 것인데요. 애플은 올해 하반기 아이폰 16의 출하량을 작년 동기보다 10% 증가한 이 9천만 대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AI 기능의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 영어로 먼저 베타 버전이 출시가 되고 중국어, 프랑스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나오고 우리나라는 아직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그럼 완전한 AI 기능 탑재가 내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애플의 AI 기능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면서 애플의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많은 주요 기능은 내년이 돼서야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이제 시장 평가 하에서 주가가 강보합에 그치기도 했는데요. 주가는 전일 대비 0.04% 오른 220.91달러의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스마트폰을 내놨는데 이제 어떤 승부를 벌일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애플 신제품 출시 관련해서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송곳 질문 던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가전사업 점검. 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가전사업 부문을 좀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AI 가전시대 주도권 확보에 나선 이 생활가전 사업부를 찾아서 이제 AI 가전의 미래 경쟁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은 어제 이제 수원 디지털 시티를 찾았어요. 이제 한종희 부회장 겸 생활가전 사업부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총 1시간 반에 걸쳐서 가전제품의 핵심 부품과 미래 기술을 점검을 했습니다. 네네. 이 회장이 이번에 생활가전을 찾은 것은 올해 들어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회장은 AI 기반 제품, 기술 전시 공간 등을 이제 둘러보고 이제 제품별 핵심 기술 개발 로드맵도 점검을 했습니다. 네. 이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의 독자 기술인가? 우리가 얼마나 앞서 있나? 이 기술을 개발하는 모멘텀이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제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표준화 프로젝트의 어떤 진행 상황과 향후 적용 계획 등에 관심을 또 많이 가졌었는데요. 예. 이와 함께 이제 분야별 경쟁자 현황과 이제 지역별 주요 업체 현황 등을 보고받고 AI 가전 관련 전략도 또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참석자들은 이제 사용 경험 혁신과 미래 기술 조기 확보 등을 통해서 초격차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에 노력하기로 이제 또 결심했습니다. 네. 그런데 반도체나 모바일 같이 다른 중요한 사업들도 많은데 이 왜 굳이 가전입니까? 이 삼성전자는 올해를 AI 가전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AI 가전은 삼성 이 공식을 공고히 하는데 상당히 이제 사활을 걸고 있고요. 100주년을 맞은 이제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최근에 열렸었죠. IFA 2024에는 모두를 위한 AI를 주제로 참가를 해서 이 스마트 징스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와 다양한 AI 가전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은 올해 3월 같은 경우는 이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찾아서 이 노란 공 모양의 AI 로봇, 반려 로봇 볼리 시연을 본 뒤에 이 갤럭시 웨어러블 제품과 이제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면서 이 독거와 노인이 를 위한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향후 출시되는 모든 가전에 이제 스크린을 내장을 하고 AI 기반 기능 가전으로 사용 경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좀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IFA에서 한종희 부회장이 AI가 연결된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초개인화된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모바일, TV, 생활가전 등 이제 전 제품의 연결 경험을 아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부회장은 이 회장이 이제 DX 부문에 이제 주문한 사항을 묻자 차별화된 제품, 소비자가 알아주고 인정하는 제품을 만들어주길 요구한다고 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재용 회장이 이 삼성전자가 AI를 기반으로 하는 이 차별화된 제품, 가전을 만드는 데 좀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휴대폰부터 가전까지 네. 여기 인공지능의 대세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내 산업계 소식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저축은행 3개월 이상 연체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신속 정리. 이 저축은행들이 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부동산 PF 연체 사업장을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축은행들은 이 부실 우려로 분류된 이 PF 사업장 등 3개월 이상 연체된 이 경우가 있는 경우에 이제 6개월 이내에 경공매를 통해서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이제 금융 당국에 이제 제출하고서 이달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저축은행들은 올해 4월부터 자체적인 이제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이제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운영을 해오긴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속도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 금융 당국이 보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자 이를 수용해서 정리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이 금융 당국은 이제 부실 우려 PF 사업장이 3개월 이상 연체가 될 경우에 이제 3개월 이내에 경공매에 착수를 하고 재구조화가 하고 이제 자율 매각이 만약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이제 그 경공매 착수 연기를 해주되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경공매에 착수하도록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최초 공매 착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제 공매를 완료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유찰된 후에 재공매에 나설 경우에는 최종 공매가를 직전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 당초 저축은행들은 이제 6개월 이상 아까는 3개월 말씀드린 대로 3개월이었는데 원래 당초에는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에 대해서 이제 3개월 단위의 경공매를 또 실시를 했었고 네. 직전 공매 회차 이제 최저 입찰 가격을 고려한 이제 적정 공매가 이제 산정 등의 방안. 그러니까 이전보다 낮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적정 공매가를 좀 선정을 해왔었는데 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매가도 낮추고 이제 좀 경공매도 좀 빨리빨리 처리함으로써 좀 새롭게 방안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방안 내놓은 것이죠. 네. 이제 금융당국의 기준을 반영할 경우에 이제 경공매 사유가 발생 이후에 이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안으로는 경공매를 진행해야 되는 만큼 이 저축은행들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을 또 정리할 방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저축은행 업권의 어떤 PF 대출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제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권의 PF 대출 규모가 작년 말에 9조 6천억 원에서 이제 올해 2분기 7조 8천억 원 좀 줄기는 했어요. 네. 이 토지 담보대 대출의 경우에 같은 기간 12조 5천억 원에서 8조 8천억 원으로 또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질적인 부실 자산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네. 이 PF 연체액은 작년 말에 6,400억 원에서 올해 1분기 1조 300억 원으로 많이 늘었죠. 올해 2분기에도 조금 줄긴 했지만 9,700억 원 가량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PF 대출에 대해서 뭐 경공매나 상환 등을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는 했었지만 연체 사업장은 도리어 늘었습니다. 또 저축은행들은 또 이제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된 3조 2천억 원 가량에 대해서 한 30% 수준의 손실을 반영해서 충당금을 쌓는 방식으로 좀 더 정리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